착한 동생, 착한 사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나에 대한 평이야. 내가 태생이 착해서였다기보다 그렇게 되려고 부단히 애를 썼거든. 착한 애. 이 말과 함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손길과 눈빛, 목소리가 좋았어. 인정받는 기분이었지. 그래서 언제나 한 발 물러섰고 양보했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 내가 입을 다물수록 사람들은 날 지켜서 해줬어. 난 더 뒤로 물러났고 더 양보했고 더 입을 다물었지. 그게 내가 해야 할 일 같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버거워지는 거야. 착하니까 해야 할 것들이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 난 그렇게 착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난 이미 착한 사람. 그 네 글자 안에 갇혀 있었어. 그 말은 내 수식어이자 칭호였지. 벗어나고 싶었어.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 그러기에 난 겁이 너무 많았거든. 나도 그런 내 자신이 한심했어. 그래서 난 소심한 일탈을 하기 시작했어. 난 착한 아이가 아니라고 아무도 모르게 외치는 나만의 반항이었지. 너무 소소해서 일탈이라 말하기도 민망한 것들이었어. 난 정말로 겁이 많았거든. 나랑 동생은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 남들은 남매끼리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라는데 우린 전혀 아니었어. 한 번도 싸운 적 없었지. 내 동생이 누구랑 싸울 만한 애가 아니었거든. 내 동생은 말이 별로 없는 애였어. 좋다 싫다 말도 없이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는 애였지. 울지도 않았어. 자기가 먹던 걸 내가 뺏어가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 항상 그런 식이었어. 남들 하는 대로, 남들 하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고. 착하긴 또 엄청 착했어. 뭐 좀 해달라 부탁하면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다 해주던 애였거든.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애였지. 좋아. 그래. 걔가 제일 많이 하던 말이야. 가끔 난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어. 쟨 욕심이 없는 걸까? 자기 주장이라고는 한 톨도 없는 걸까? 고개만 끄덕이던 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좀 답답하기도 했지. 그래도 좋은 애였어. 착한 애였고. 그 애가 내 동생인 게 참 다행이었고 좋았어. 걔를 처음 만난 건 어느 전시장이었어. 내 두 번째 개인전이 열린 곳이었지. 관람객 대부분이 내 지인들이었고 그림을 보는 것보단 그냥 만나서 인사하고 떠들기 바쁘고 뭐 그런 별로 대단할 거 없는 전시회였지. 그런데 거기 걔가 있었어. 깔끔한 셔츠에 바지를 입고 까만 머리를 귀 뒤로 넘긴 여자. 거기 있던 사람들 죄다 요란하게 짝이 없었거든. 나도 그래. 그 사이에서 혼자 단정한 모습이 무척 눈에 띄었어. 혼자 온 건지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 보였어. 자기도 어색했나 봐. 쭈뼛쭈뼛 눈치를 보더라. 보는 내가 다 어색할 지경이었어. 근데 그렇게 쭈뼛쭈뼛 하면서도 계속 그림을 보는 거야. 주변에서 떠들든 말든 상관없고 고요하게. 맞아. 그 말이 딱 맞아. 고요하게 그림들을 감상했어. 그러다 어떤 그림 앞에서 뚝 하고 멈춰서는 거야. 그리고 점점 눈빛이 달라졌어. 날카로운 눈빛이었지. 그대로 눈을 돌려 날 쳐다보면 꽤 뚫릴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 커다란 캔버스에 까만 점이 하나 찍혀있는 그림이었는데 정말로 한참을 보더라고. 미동도 없이. 그래서 나도 한참을 봤어. 그 모습을. 그걸 가만히 보고 있자니 궁금해지더라고 저 사람이. 그래서 말을 걸었지. 뭘 그렇게 봐요? 내가 고등학생일 때였어.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난 평소처럼 학교에 일찍 도착해서 연습 문제 풀고 있었지. 다른 애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고 교실은 금세 시끌벅적해졌어. 그러다 어떤 애 하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답안용 사인펜을 안 챙겨왔대. 자기들끼리 한참을 웃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오는 거야. 반장, 혹시 컴스 하나만 빌려줄 수 있어? 되게 당연하게 물어보더라고. 심기가 비틀렸어. 나한테 뭐 맡겨놨어? 속으로 생각했지. 그래서 난 거짓말을 했어. 갖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그날 그 친구는 시험 10분 전까지 답안용 사인펜을 빌리러 다니다가 교무실에서 겨우 하나 얻어왔어. 그리고 그때 내 가방엔 그 사인펜 한 다스가 통째로 있었어. 혹시나 해서 늘 그렇게 한 다스씩 들고 다녔거든. 그런 식이었어. 아무도 모르게 고작 그런 거에 해방감이 느끼면서 난 비틀려 있었지. 정말 순수한 호기심이었어. 이런 사람이 왜 이런 데를 왔지 하는 호기심. 정말 안 어울렸거든. 그 전시회에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와도 어울리지 않았어. 나랑 다른 세계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 뭘 그렇게 보는 건지. 내 질문에 걘 날 잠깐 보더니 다시 그림을 쳐다봤어. 무슨 문을 열었을까 해서 잠시 후 들려온 대답이었지. 그 그림, 한참 동안 보던 그 그림 제목이 문 밖에서였거든. 동생은 우리 가족이 마침표였어. 행복한 가족이었지. 우리 가족은 남부럽지 않은 가족이었어. 자상하신 아버지, 기품 있는 어머니, 그리고 사이좋은 우리. 계속 그렇게 지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었어. 아니, 한 가지 바람이라면 내가 성공해서 좀 더 행복하게 지내는 거. 그래서 그 행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 그것뿐이었어.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좀 놀랐어.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해받는 기분이었어. 이해. 주원인 날 이해해줬어. 그것도 아주 따뜻하게. 나 역시 주원을 알 수 있었지. 단정하고 차분한 그 얼굴 아래 숨어있는 날카로운 눈빛을 난 알 수 있었어. 우린 그런 사이였어. 뭐라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사이. 동생은 회사에 다니면서부터 자취를 하기 시작했어.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했지. 근데 어느 날 동생이 난데없이 룸메이트를 구했다는 거야. 정말로 난데없이. 내 동생 치고 좀 갑작스러웠지. 그래도 뭐 어련히 알아서 결정했겠거니 했어. 같이 살만한 사람이니까 같이 산다고 했겠지. 그런데 걔가 이사하던 날 이사를 도와주러 갔다가 그 룸메이트라는 친구를 만났어. 사실 좀 많이 놀랐어. 그게 전혀 생각했던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거든. 질이 나빠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동생이 어릴 법한 사람은 아니었어. 어쩌다 친해지기도 힘들어 보이는 그런 조합이었어. 이상했지. 윤서와 나와 윤서. 누가 봐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었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두 사람은 정말 잘 맞았어. 만날 때마다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 가끔 만나서 놀던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매일 만났고, 서로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결국 같이 살기 시작했어. 전부 우릴 보고 의외라고 말했지. 심지어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어. 우린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실이 괜히 즐거운 거야. 허를 찌른 느낌? 맞아. 윤서랑 난 너무 달라. 그리고 난 그게 좋았어. 그 애랑 있으면 숨이 트여. 나 같으면 절대 꿈도 못 꿀 일들은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 그게 놀라우면서도 당혹스러우면서도 즐거웠어. 그 애 덕에 살면서 축제란 걸 가봤지 뭐야. 새벽 2시에 갑자기 바다를 보겠다고 동해에 간 적도 있어. 그날 돌아와서 무슨 정신으로 출근을 했는지 몰라. 고작 펜 하나 안 빌려준 걸로 해방감을 느끼던 내가 새벽에 바다에 가고 축제에 가서 원 없이 맥주 마시고 머리를 흔들고 처음 본 사람들이랑 어울렸어. 그런 세상이 내게도 찾아올 줄 정말 몰랐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었어. 두 사람은 무슨 전시회에서 만난 사이라고 했어. 어쩌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랑 같이 산다. 내 동생이. 둘은 정말 친해 보였어. 정말로 친해 보였지. 그래, 친하니까 같이 살겠지. 그러면서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 그 룸메이트와 같이 있는 동생은 왠지 내가 알던 동생과는 좀 달랐거든. 훨씬 많이 웃고 훨씬 많이 말했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상한 느낌이라는 게 있죠. 찝찝한 느낌. 그래, 찝찝했어. 윤서 자체로도 나한텐 새로운 세상이었지. 윤선 정말 거리낌이라는 게 없었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또 뭘 원하는지 스스럼없이 말했고 그걸 자랑스러웠어. 윤선 타협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어. 끊임없이 맞서고 싸웠지. 그런 것들이 놀라웠어. 나 같은 겁쟁이 절대 넘지 못하는 선 밖의 사람 같았어. 그 애랑 함께 지내는 건 즐거우면서도 불안했어.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불안했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가 무서웠거든. 친구, 연인. 사실 나도 우리가 정확히 무슨 사이인지 몰랐어. 아니, 몰랐다기보다 피했던 거지. 그때 난 윤서를 일종의 일탈이라 생각했나 봐. 달콤하고 불안한, 왠지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평소라면 고르지 않았을 선택지. 그래서 그 애와 지내는 게 너무 통쾌했나 봐. 일탈이니까. 근데 한순간에 일탈이라기엔 너무 자유로웠어. 윤서랑 있을 때면 난 착한 주원이가 아니라 주원이었어. 임주원. 그냥 나. 갑자기 물에 빠졌는데 점점 가라앉는데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데 오히려 편한 기분인 거야. 원래 물에 살던 사람처럼 마침내 물로 돌아온 사람처럼. 다시 무트로 올라가고 싶지가 않았어. 바깥의 공기엔 나한테 너무 숨막혀. 여기가 진짜 내가 있어야 할 것 같았어. 나는 물속에서 사는 사람이었어. 난 태생부터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야. 아팠어 늘. 난 내가 20살을 넘기지 못할 줄 알았어. 늘 간당간당하게 살았지 줄타기처럼. 언제 갑자기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삶이었어. 그래서 더 막 살았던 것 같아. 하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마음으로. 남들이 날 싫어하든 말든 알게 뭐야. 어차피 곧 떠날 건데.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어 그동안. 근데 막상 다가오니까 무섭더라고 나도. 늘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늘 염두에 두던 부분인데도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섭더라고. 무서웠어. 근데 나보다 주원이가 더 무서워했어. 너무 힘들어했어. 보는 사람이 힘들 정도로. 난 솔직히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그 사실보다 걔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더 견디기 어려웠어. 주원이는 울고 또 울었어. 나의 이 얼마 안 남은 생을 걔가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지. 윤서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어. 그 말을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어. 말 그대로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게 어려웠어. 전혀 모르는 언어를 듣는 것 같았지. 현실감이 없었어. 나한텐 죽음이란 존재가 너무 멀리 있는 존재였어. 그래서 윤서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을 때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야. 뭐라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너무 놀랍고 무서웠어. 윤선 그런 날 위로해줬어. 그 모습에 난 화가 났어. 네가 죽는다는데 왜 네가 날 위로해? 왜 그렇게 담담해? 왜 그렇게 쉽게 날 떠나려는 거야? 정말 힘든 건 그 애일 텐데 오히려 내가 걔한테 소리치고 화내고 있었어. 그리고 윤선은 그런 날 묵묵히 받아줬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날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어, 윤선은. 그런 사람이었어.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 주원이가 나한테 물었어. 뭘 하고 싶냐? 뭘 하고 싶냐? 처음으로 그 질문에 고민을 했던 것 같아.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온 사람이었거든. 마지막이란 생각이 들어서는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 내 마지막 날을 상상해봤어. 엄마, 아빠, 친구들이 있겠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그리고 주원이도 친구로 있겠지. 좀 많이 친했던 친구. 우린 친구라기보다 가족이었어. 날 이해해주는, 정말로 이해해주는 가족. 근데 그걸 알아줄 사람이 우리 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죽고 나면, 그러고 나면 그땐 이 사실을 주원이 말고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주원이와 난 친구, 혹은 지인으로 남겠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서러웠어. 어떻게든 우리의 흔적을, 내 흔적을 남기고 떠나고 싶었어. 고민 끝에 난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고 했어. 내가 진짜로 죽기 전에 사람들한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미리 치르는 장례식. 내 마지막 순간에 주원이가 가족으로서 내 옆을 지켜줬으면 했어. 내 말에 주원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 걔가 뭘 주저하는지 난 알고 못했어. 남들 시선이 무서웠겠지. 뭘 무서워하는지도 알아. 그래도 이젠 결정을 했으면 했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확실히.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이기적이란 것도 알아. 그런데도 난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 윤선 외로운 사람이야. 언제나 외로웠어. 나한테 말한 적은 없었지만 난 알 수 있었어. 그 애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지내왔는지 난 알 수 있었어. 그런 애가 마지막 순간에 날 붙잡는 거야. 심지어 나조차 그 애를 외롭게 만들었는데 날 붙잡는 거야. 한없이 미안해졌어. 꼭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 맞아. 그의 말대로 난 그의 가족이고 싶었어. 그래서 난 그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 갑자기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 나보고 대뜸 네 동생 좀 어떻게 해보라는 거야. 그 말을 알아들을 턱이 있나.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 근데 계속 네 동생이 정신이 나갔다고 말만 하는 거야.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 동생이 사고를 좀 쳤나 보다. 근데 걔가 사고를 쳐봤자 뭐 얼마나 큰 사고를 쳤겠어. 별일 아닐 거라고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넘기려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자꾸 날 붙잡고 말을 주저하는 거야. 좀 이상했어. 대체 무슨 일이고. 얘가 사치를 썼을 리도 없고 횡령, 꿈도 못 꿀 일이지.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기를 했겠어, 뭘 했겠어. 무슨 영문인지 감도 오지 않았어. 장례식, 윤사의 가족이 되는 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걸 밝히는 거. 맞아, 모두 내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 하지만 언젠가 겪어야 할 일이었어. 언제까지 윤서와의 관계에서 도망칠 순 없었어. 그래, 사람들은 우릴 연인이라 말하겠지. 누군간 우릴 보고 손가락질할 거야. 특히 우리 가족 같은 사람들. 절대 우릴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렇다고 윤설 이대로 떠나보낼 순 없었어. 이제 정말 착한 주원을 그만할 때였어. 그 순간이 찾아오고야 만 내 동생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갑자기 연락이 와선 그 룸메이트라던 애랑 가족이 되겠다고 했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둘이 뭐 그렇고 그런 사이라도 되는 거냐 물었더니 마음대로 생각하라. 어차피 이해 못할 거라면서. 대체 무슨 말들이야? 게다가 그 얘기를 남들 앞에서 대놓고 말하겠다는 거야. 자기들이 비정상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뭐 하나 제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들 뿐이었어. 어떻게 여자가 여자를, 심지어 그게 뭐 잘난 일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말하겠다는 건지 그 저희를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 상식적이지 않잖아. 옳지 않은 일이야. 옳지 않은 행동들 뿐이야. 내 동생이 대체 왜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이성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애가, 그동안 바르게 자라온 애가 왜 그러는 걸까? 왜 스스로를 망치려고 하는 거지? 왜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해? 막아야만 했어. 내 동생을 다시 돌려놔야 했어. 그런 한심한 여자의 하나 때문에 내 동생을 망치게 될 수 없었어. 내 가족을 지켜야만 했어.
시간은 흘렀고 윤서와 함께 치르기로 한 장례식의 전날 밤이 찾아왔어. 엄마 아빠와의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로 몇 번 더 연락이 오더니 그대로 끊겼어. 예상했던 일이었지. 그럴 분들이었으니까. 그분들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가차없이 지원할 분들이었지.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질 않았어. 내 가족은 그런 사람들이었어. 준비는 다 마쳤고 여유가 찾아왔어. 폭풍전야 같은 놀이였지. 그제야 실감이 났어. 윤서가 떠날 거란 사실도, 그리고 내일이면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 윤서와 내가 어떤 사이인지. 분명 다짐했는데도, 그랬는데도 문득 무서워졌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시선이. 모두 떠나면 어떡하지? 윤서도 곧 떠날 텐데 정말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내뱉고야 말았어. 무섭지 않아? 답답했어. 아직도 겁을 먹고 있는 주원이가 답답했어. 알아. 걔가 뭘 두려워하는지, 왜 무서워하는지 알아.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답답했어. 끝까지 숨으려고 하는 걔가, 바깥으로 나올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걔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해되지 않았어. 넌 네가 부끄럽니? 내가 부끄러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냐고 뭘 그렇게 숨기려 들어? 아니면 내가 곧 죽는다니까 불쌍해서 옆에 있어준다니? 그런 거라면 정말 대단한 적성이다. 아닌가? 이상인가? 뭐가 됐든 그만해. 착한 척 좀 그만하라고 제발. 내 말이 상처 준다는 걸 알면서도 그만할 수 없었어. 결국엔 주원이도 남들처럼 그렇게 날 떠나려는 것 같았어. 그게 너무 외로운 거야. 주원이가 제발 날 떠나지 않았으면 했어. 그러면서도 난 자꾸 입 밖으로 주원이의 약점을 들쑤시고 있었어. 진심이 아니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 그 방법 말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었어. 어쩌면 나도 무서웠나 봐. 무섭지 않아? 주원이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난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어. 주원이의 오빠가 찾아왔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머리에 피가 솟구쳤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랬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왜? 대체 왜? 어떻게 돌려놓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동생의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이런 생각만 들었어. 그리고 동생의 집 앞에 도착했어. 문이 열렸고 그 룸메이트의 얼굴이 보였지. 걔가 내 동생 옷을 입고 서 있는데 그걸 보니까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려놔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내 동생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생각밖엔 들지 않았어. 다짜고짜 찾아온 오빠 마구 화를 내기 시작했어. 대충 감이 왔어. 엄마가 오빠한테 말했겠지. 그리고 오빤 날 착한 주원이로 돌려놓으려고.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뻔했어. 객기일 뿐이다 착각하는 거 아니냐. 이건 비정상적 관계다.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냐. 가족들 생각은 안 하냐. 오빠 눈엔 우린 잘못된 사람들이었어. 오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로 나와 윤서를 부정했고 한순간에 집으로 전락시켰어. 오빠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날 비참하게 만들었어. 그게 오빠의 장기이자 특권이었지. 그건 내가 제일 무서워하던 거였어. 사람들의 시선, 비난, 질타. 그게 무서워서 난 그동안 윤서를 외롭게 만들었어. 근데 막상 귀로 직접 들으니까 무서운 것보단 화가 나더라고. 속에서 무언가가 북받쳤어. 오빠의 그 오만함에 치가 떨렸어. 대체 뭘 한다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오빠가 그토록 굳게 믿고 있는 화목한 가족은 그냥 오빠가 만들어낸 신화 같은 거야.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도려내고 포장해서 그럴듯한 것들만 남긴 껍데기였고, 외면과 침묵으로 일궈온 볼품없는 껍데기. 우리 가족이 도려낸 것 중엔 아빠의 외도도 포함돼 있었어. 내가 아빠의 외도를 발견하고 오빠와 엄마한테 말했을 때 뺨을 맞은 것. 그때 난 13살이었어. 그리고 그 일은 그대로 없던 일이 됐어. 마법처럼 그날의 일들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어. 이대로 내가 오빠의 손에 이끌려 집에 돌아간다면 이 모든 일은 없던 일이 될 게 분명했어. 도려내질 거야. 나도, 윤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가차없이 도려내질 거야. 그리고 임주원은 사라지게 될 거야. 착한 주원이, 그게 내 남은 평생의 침묵이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착한 주원이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한 적 없어. 난 임주원이야. 오빠 동생, 엄마 딸, 아빠 딸, 윤서의 가족, 그리고 임주원이야. 참을 수가 없었어. 뭐라 말할 수도 없었어. 알 수 없는 뭔가가 안에서 들끓었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그런 소리를 난 들어본 적도 내본 적도 없어.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는지도 모를 큰 소리였어. 비명, 절규,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였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소리. 난 눈에 보이는 대로 마구 내리치고 집어던졌어. 내 머리를 쥐어뜯고 주먹으로 오빠를 내리치고 핥히고 소리를 지르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그렇게 튀어나왔어. 잠깐의 정적이 찾아왔어. 나도, 주원이의 오빠도 모두 놀라서 말을 잃었던 것 같아. 그 사람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주원이의 손목을 틀어쥐었어. 다 끝났지. 이제 가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을 했지. 주원이는 거칠게 손을 뿌리쳤어.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들어 올리더니 주원이의 뺨을 내려쳤어. 짝. 끔찍한 소리였어. 얼마나 세게 내려쳤는지 주원이의 뺨이 부풀어 올랐고 입에선 피가 고이기 시작했어.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주원이의 손목을 붙잡았어. 이번엔 내가 막아섰어. 경멸스러운 눈빛이 나를 스치더니 커다란 손이 다가와 내 얼굴을 내려쳤어. 주원이가 곧장 달려들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주원이의 머리를 내려쳤어. 계속 때리고 뿌리치고 쓰러지고 맞고 뿌리치고 쓰러지고. 집안은 엉망진창이고 주원이와 난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고 거친 숨소리만 울려 퍼졌어.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잠시 후 주원이가 입을 뗐어. 좀 전의 개성과는 전혀 다른 놀라울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였어. 주원이의 눈엔 그야말로 도끼가 서려 있었어. 그 사람은 몇 번이나 입을 달싹거리다가 다시 나는 채 할 생각 말란 말과 함께 떠났어. 문이 닫혔고 그렇게 적막이 찾아왔어. 주원이는 그대로 주저앉았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런 주원이를 말없이 안아주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날 이후 집에선 동생에 대한 얘기를 잘 꺼내지 않았어. 가끔 부모님 집에 들를 때면 어느새 가족 사진이 하나둘씩 지어져 있었지. 그렇게 내 여동생은 집에서 사라져갔어.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대신 침묵이 많아졌어. 아버지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지 않았어. 난 예전보다 집에 더 자주 찾아가려고 했었어. 가끔씩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눈을 번득이며 나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동생의 모습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모습이야. 내가 보고 있는 게 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어. 그건 내가 알던 동생의 모습이 아니었어. 내가 알던 동생은 누구였을까? 내가 그 애를 알았던 적은 있을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그 애는 떠났어, 자기 방에. 우리 가족을 떠났어. 그게 내가 아는 전부야. 주원이랑 난 예정대로 우리만의 장례식을 치렀어. 많은 사람이 슬퍼해줬고 위로를, 감사를, 안녕을 보냈어. 남은 시간은 조용히 보냈어.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주원이와 함께. 마지막엔 거의 주원이랑 함께 있었지. 주원이는 가끔 슬픈 표정을 지었어. 그런 표정을 볼 때마다 난 죄책감이 들었어. 어쩌면 내가 주원이를 몰아세운 건 아닐까. 나 때문에 주원이가 가족을 잃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주원이는 가만히 웃으며 그러지 말라고 했어.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건지 그렇게 말해줬어. 가끔 슬픈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주원이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어. 그렇게 평온한 주원이는 처음 봤어. 그동안 걔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근데 그런 주원이의 모습에 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 너무 평온해서 조금은 낯설어서 가만히 날 보는 눈이 너무 따뜻해서 위로가 됐어. 이해받는 것 그 이상의 든든함이었어. 귀엽고 찾아낸 내 가족이었어. 결국 마지막이 다가왔어. 윤서마저 떠났고 그렇게 난 진짜 혼자가 됐지.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두려워했더라. 사실 여전히 두려워. 외롭고 또 불안해. 그런데 너무 홀가분해. 이보다 더 홀가분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숨길 필요도 들킬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어.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 내가 변한 걸까? 윤서가 그랬어. 난 변한 적 없다고. 언제나 늘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 윤서가 떠나기 전 우린 정말 조용히 지냈어. 말없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서로 보기만 했어. 그냥 보기만 했어. 난 더 이상 일탈하지 않아. 벗어났고 밖으로 나왔어. 윤서가 서있던 그 선 너머의 세계로 발을 내밀고. 내가 선택한 세계야. 내가 선택한 세계. 이곳은 너무 아름다워. 하늘과 구름이 보이고 그 아래 어두운 도시가 펼쳐져. 창틈에선 하나둘 전등을 밝히기 시작하지. 그렇게 태양 아래 감춰져 있던 나의 제국은 잔잔히 빛을 발하기 시작해.